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ABO 김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멋진 무대에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김일두님 전화를 받고 많이 긴장했었는데 제가 여기 금방 와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참 이 기도가 이렇게 위안이 되어 본 적도 없던 것 같습니다. 정말 따뜻한 저희 어른께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정말 가졌었거든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었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아메이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아메이가 나가 있는데 그 전 세계 아메이의 어떤 그 성격들이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나라에서 가장 탑리더의 성격을 그 아메 사업 구조 자체가 담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김일두 오용 리더님 어떤 큰 집념의 그늘 아래서 사업하고 있는 저희들은, 진짜 올바르게 사업하고 있는 저희들은 모두가 수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아무리 봐도 아메이다였나? 그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 STP 조금 하고 또 제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메이는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직업 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건 단순히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단순히 돈을 버는 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느 직업들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면이 좀 그런지도 조금씩 이렇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저는 지금 제목을 제가 모든 일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같으시면 지금 저렇게 쫓아가고 있는 치타와 도망가고 있는 영양 사이에서 누굴 지금 응원하는 감정이 드십니까? 근데 지금 두 동물이 입장이 똑같다는 거 아시죠? 하나는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하고, 하나는 자기가 살려면 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저게 바로 뭡니까?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저 생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치타가 이번에는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언젠간 또 잡겠죠. 잡아서 아주 이렇게 생사를 이렇게 뜯어먹는 거,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좀 잔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소고기를 아주 예쁘게 썰어가지고 마블링이 아름답다는 둥, 툭불이라는 둥 이래가면서 그 먹는 거나 사자가 그걸 잡아서 먹는 거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자가 열심히 사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하는 것 같다. 사자가 열심히 사냥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 돈에 환장했나 간혹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메이한다 이러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거는 사자 보고 너 왜 그렇게 사냥을 열심히 하는가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돈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화폐라는 걸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일 뿐이지, 사실 알고 보면 서로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생존의 현장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예전에는 그냥 자기가 잡아서 먹고 자기가 풀을 뜯어서 먹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나는 토끼를 잡았는데 옆에는 어떤 배추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맛바꿔 먹을래? 이러면서 이제 경제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주 물건과 물건의 어떤 교환이 있다가 이게 꼭 내가 필요한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화폐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주조된 동전이나 이런 화폐가 아니라 그냥 모두가 쓰는 물건들, 예를 들면 소금 같은 것, 이런 게 최초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쓰였다고 합니다. 서로 모두가 필요하는 매개체니까. 그러다가 이제 금이 나왔고 가장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으니까 금이 주로 그걸 뗐다가 금을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폐가 나오게 되고, 사실 지폐는 가치를 가진 거라기보다는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은 지폐가 지금 우리한테 가상화폐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폐 따져놓고 보면 그거 화장실에 볼일 보는데도 닦기도 어려운 종이지 않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인도에 내가 억만장자라고 합시다. 그거 뭐 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화폐 경제가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현대의 경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는 세계, 우리 정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저는 바로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물의 세계에서 그 정글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자본주의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현대의 어떤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자그마치 하버드 논문입니다. 잠깐만 한번 보시죠. Top, bottom, and middle three 20% groups. They asked people how they thought the wealth in this country was divided. Then he asked them what they thought was the ideal distribution. And 92%, that's at least 9 out of... 영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잠깐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걸 제가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국인을 갖다가 5분위로 20%씩 이렇게 나눈 겁니다. 5분위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5분위로 나눠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죠. 뭐냐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부의 배분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think,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위 20%가 거의 60%에 가까운 돈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실제로는 이럴 건데, 그럼 이상적인 건 어떤 거냐라고 물었는데 바로 밑에 겁니다. 아이디얼. 뭐냐면 저거는 실제로는 저럴 건데,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약간 이렇게 분포가 있는, 소위 말하는 지니 계수가 낮은 것, 저런 소득 분포가 실제로는 더 좋은 분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저 싱크처럼 저럴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리얼리티, 현실, 액추얼은 어떠냐면 위에 한번 보십시오. 저게 실제 미국 사회의 구조입니다.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게 무려 84% 정도 됩니다. 84%. 그리고 하위 40%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십시오. 저 도표를 표시할 방법이 없어서 돋보기를 하나 그려서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현실은 더 냉정하게 부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갖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걸 갖다가 또 보면 그 상위 20% 중에서도 1% 있지 않습니까? 1%가 가지고 있는 게 거의 40%에 가까운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걸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갖다 일렬로 이렇게 사람을, 그 미국인을 다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티처가 보니까 37,000불에서 연봉이 45,000불 정도 사이에 돼 있고, 보통 코치들이 38,000불에서 53,000불 사이 정도.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하면 26,000불 정도, 보통 소방관이 한 41,000불,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도 한 41,000불 정도 되고, 이게 보니까 그 썰전, 의사들이 14만 5천 불 정도 되네요. 확실히 높네, 그죠? 그 다음에 변호사가 10만 불 이상 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근데 CEO가 이제 250만 불까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아예 이제 차원이 다른 수입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다시, 이 인구를 갖다가 10분위로 나눕니다. 10분위로 다시 나눠가지고 모두에게 돈을 똑같이 지급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게 아니라 그냥 사회주의, 완성된 사회주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디어는 이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 실제는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표시가 안 돼가지고 도표가 안 돼서 일부는 잘라서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상위 1%는 어떻느냐면요, 1%가 가지고 있는 40%를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실제 설명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실제로 나눠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렇습니다. 저 리얼리티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시시한 단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버드에서 조사한 논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걸 많이 저작권에 상관없이 많이 좀 알려달라라는 메시지로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한번 또 다른 자료에서 찾아봤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인구 구성은 어떻느냐면 인구의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거의 노동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이 있고 사학가 집단이 있고, 자본주의의 제일 꼭대기에는 자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의 배분은 저걸 정확하게 뒤집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조그마한 파란색 보이시죠? 예, 삼각형 꼭대기 제일 하단에 있는 저만큼의 부를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이 갈라 쓰고 있는 겁니다. 나눠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전문가, 사학가, 자본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들 갖다가 자본주의 사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옛날처럼 실제로 물물 교환하던 시대,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선시대라고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부자가 태어나도 천석군, 만석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화폐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 시스템이 나오면서부터 아주 저런 극단적인 천석군, 만석군이 아니라 누군가는 기부를 1조씩 하지 않습니까? 1조가 1년에 1억씩 써가 10,000년을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 옛날 같으면 그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어떤 화폐 구조, 숫자로만 존재하는 화폐 구조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글입니다. 여러분, 저 계층 중에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라는 냉정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몇 가지 책을 통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론모의 레버리지라는 책은 진짜 웬만하면 아마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제목 자체가 레버리지입니다. 이 레버리지에서는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고용자 아니면 고용인,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다.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긴다.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한다. 내가 지금 레버리지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내가 지금 누군가의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고는 절대 아까 그 피라미드의 제일 상층부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걸 갖다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죠. 워낙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사실 저는 암의 비즈니스를 받아들이는 그 해에 저 책을 우연히 읽고 있었는데 암의 비즈니스 설명을 듣게 된 거예요. 굉장히 운명처럼 그 당시에 저 책이 추정 60분에 나왔거든요. 저 도대체 얼마나 어떤 책이길래 추정 60분에서 다룰까 제가 궁금해서 직접 사서 읽고 있었는데 그때 또 아메가 왔고 아메를 하다 보니까 저 책하고 완전 내용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아마 저는 아메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계기가 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돈을 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쓴다라는 느낌에는 뭔가 돈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돈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돈을 쓰면 이게 생기든 라면이 생기든 쌀이 생기든 서비스가 생기든 항공권이 생기든 돈을 주면 뭔가가 받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순환을 합니다. 이게 현금 흐름이죠. 이 관점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봐왔습니다.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 있는데 이걸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이름으로 딱 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현상은 복잡하다. 그러나 법칙은 단순하다. 그 법칙을 찾아라. 이게 제프 베조스가 한 말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얼마나 많은 직업 우리가 언뜻 보면 너무나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딱 선 두 개를 꺼가지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설명했는데 저게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런 게 바로 통찰 아닐까요? 엄청 간단한 걸 갖다가 아주 단순한 어떤 그 법칙을 갖다 대는데 그게 다 설명이 되는 것. 저는 대단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보면 네 가지의 어떤 직업군으로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인프로이, 셀프 인프로이,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 인베스터. 이걸 갖다가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보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잖아요. 제목대로. 가난 아빠의 영역은 인프로이고 셀프 인프로이입니다. 이거로 아까 앞에 그 론모어 이야기를 하자면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다 다시 넣었는데 그림이 너무 잔인해 보여가지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대리가 진급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애써가지고 대리를 했거든요. 근데 또 과장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과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부장이 되어도 이제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사실 대리가 되면 달라지고 과장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진급을 해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얻는 순간에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부자 아빠 영역은 비즈니스 오너, 인베스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레버리지를 당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론모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버트 기요사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시간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을 쓰지 않고도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LG 다니면서 삼성 또 다닐 수 있습니까? 절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간을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명함을 10개, 20개를 만들어도 또 명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시간을 써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걸 갖다 한번 보시면, 그런데 이 책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해놓은 거 보이시죠? 저기 보이시면 오늘날 가장 흔히 사용되는 사업 시스템은 세 가지다. 전통적인 기업체,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마케팅. 근데 공통적으로 저게 무슨 뜻이냐면 1, 2, 3번이 다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업. 레버리지를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네. 자, 부자 아빠 수입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레버리지, 그 다음에 생산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산 도구, 저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마르크스, 우리 공산주의를 쓴 그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마르크스가 가만히 보니까 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빵을 만드는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기계를 공동 소유해야 된다는 게 공산주의죠. 사회주의는 알아서 벌고 나눴을 때 같이 나눠 쓰자는 게 사회주의라면 공산이잖아요. 산자가 생산할 때 산자잖아요. 뭐냐면 생산하는 도구를 갖다가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즉 뭔가를 이렇게 수입을 만들어내는 어떤 생산 도구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역시 창업, 즉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부르주아라고 말하는 그 계층이 뭡니까? 다 사학가 집단이라는 겁니다. 사학가 집단.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의 추월 사선이라는 또 이 뭡니까? 이 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엄청 MJ 드마코 맞죠? MJ 드마코. 예, MJ 드마코가 쓴 이 부의 추월 사선. 이것도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이 책에 이 사람은 사람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누냐면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 그다음에 서행 차선을 주행하는 사람, 그리고 추월 차선을 주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보통 대개의 사람들이 인도를 걸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차에 부딪힐까 무섭고 안정을 지향하게 되고 그냥 뭡니까 더 많은 어떤 수입보다는 그냥 안정을 더 최우선의 가치에 두는 이런 사람들이고 서행 차선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능력을 키워가지고 더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투자도 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도 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올려서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사가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서행 차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그 정도면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추월 차선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월 차선을 사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고 사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가지 추월 사업
차선, 사업의 씨앗을 갖다가 해놨는데 임대 시스템으로 부동산 라이센스 특허,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사업, 그리고 콘텐츠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통 시스템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세 권의 책은 다 아시다시피 100만 권 이상 팔린 어마어마한 책들입니다. 저 책의 저자들이 공통점이 또 뭐냐면 이 책을 써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나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 사람 다 공통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자기 사업을 하라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MJ 드마코가 이야기했던 그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뭡니까? 바로 유통사업입니다. 제가 방금 아주 엉성하게 그렸는데 유통이란 게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를 갖다가 관통하고 있는 그 주요 어떤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저기 적어놨죠. 많이 살수록 싸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국의 소비자는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공장은 예를 들자면 청주에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게 치약 공장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뭐냐면 이 한 군데에 있는 물건을 다 전국에 어떻게 깔죠? 어떻게 소비자의 손에 넘겨줄까요? 우리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 저걸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치약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오로지 슈퍼에 가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 다른 유통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예.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공장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 소비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국에다 총판을 모집을 합니다. 굉장한 공탁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 저에게 암의 비즈니스 알려주신 저희 스폰서가 LG 생활건강 총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로 큰 부를 만드신 분이에요, 실제로. 예, 그 엄청난 공탁을 걸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가지지 못할 정도의 돈을 가지고 공탁을 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창고에, 물류 창고에 차가 들어오는데 막 8톤 차들이 매일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그게 경남 총판이라고 할게요. 그럼 다시 그걸 또 8톤 차에 실는 게 아니라 1톤 차에 나눠 싣고 대리점으로 갖다 나릅니다. 하만 대리점, 마산 대리점, 창원 대리점, 진해 대리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그 대리점에서는 각 동네 슈퍼에다가 이제 박스로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낱개로 이렇게 사 쓰는 겁니다. 예. 그럴 때 놀라운 게 뭐냐면 물건 하나당 마진은 슈퍼가 제일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점이 높고, 그 다음에 총판이 높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공장입니다. 근데 부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공장이 제일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총판, 도매, 소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 눈치채셨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바로 수량 때문입니다. 수량.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사라는 건 뭐냐면 많이 사서 나눠서 파는 게 장사거든요. 그런데 많이 사면 더 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주에 있는 공장에 가지고 치약 한 박스만 주세요. 그러면 아마 저보고 이렇게 돌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치약 10,000박스를 사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부장님이 나와서 가격 협상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마 우리가 한 1,000원짜리 물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한 150원, 200원이면 살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10,000박스를 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뭡니까? 100박스로 나눠서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서너 박스로 나눠서 팔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유통입니다. 근데 저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많이 보신 그림 맞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나 유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스트리뷰션입니다. 한 군데에 있는 물건을 갖다 펼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통의 변화를 이것 갖다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도시화 시켜보면 이때까지 1차, 2차 사업의 어떤 전통적인 방법에는 공장에서 광고를 하고 총판, 도매, 소매, 그리고 소비자까지 가는 저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플랫폼 방식으로,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게 더 메인의 방식으로 지금 점점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플랫폼. 네,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플랫폼은 뭐냐면 뭔가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걸 갖다가 플랫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흔히 이 설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버, 에어비앤비, 저게 특징이 뭡니까? 예를 들면 우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택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저도 작년에 뉴욕 갔을 때 그 기사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많은 뉴욕 가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노란 택시였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그 노란 택시 기사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으로 노란 택시 권리금이라 그러죠. 그 권리금이 2억씩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버의 출연과 함께 다 망했대요. 저희들도 외국 여행 가면 노란 택시를 탑니까? 우버를 탑니까? 택시는 바가지 요금을 씌우기 때문에 안 타거든요.
근데 우버는 정해진 가격을 해놓고 가기 때문에 그 기사 입장에서도 가장 빨리 도달해야 되는 속도로고 그다음 그 코스로 가기 때문에 우리 믿고 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리고 나면 결제까지 다 끝나 있잖아요. 바가지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버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어떻습니까? 저도 호텔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에어비앤비를 꼭 씁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면 저희들은 꼭 한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밥통까지 갖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방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어비앤비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망일 뿐입니다. 연결과 공유를 했을 뿐이거든요. 실제 호텔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라든지 어제 보니까 또 카카오뱅크가 이익을 냈다는 소식에 또 엄청나게 또 주식이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뭔가 연결하고 공유하면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멋진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가 정말 좋으면 뭐합니까? 에어비앤비의 직원은 될 수 있어도 우버의 직원은 택시 기사는 될 수 있어도 우버가 내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이는 놀라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메이를 회사는 제조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제조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죠? 저도 지금 이게 촬영한 장소에 있지만 지금 이건 제가 만든 사무실이 아니거든요. 저는 사무실 한 칸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떻게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실제로 아까 에어비앤비나 택시처럼 우버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연결하고 공유하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데 그 플랫폼에서 저희들의 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이야말로 진짜 백이 플랫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버가 좋으면 뭐하고 에어비앤비가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 회사의 직원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메는 어떻죠? 아메만이 저는 올리원 내 것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조금 이따 이건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열정이 딴 데로 뻗어버리면 오늘 또 자꾸 그분이 오시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저를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심하겠습니다. 진짜 아메가 저는 올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아메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 저희 그 아메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메 비즈니스를 처음 이렇게 할 때 한 번은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한 안티가 하나씩 있거든요. 우리 친구가 정말 안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차를 타고 이게 뭐냐면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다른 친구들까지 못하게 말리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그 상가집을 가게 됩니다. 1시간 정도 운전해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시골에 있는 상가집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요새처럼 이렇게 장례식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에서 치르는 상가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게 됐는데 1시간 정도 가는데 제가 음원을 틀었습니다. 22년 전에. 음원을 틀어놓고 딱 들었습니다. 이 친구도 끝까지 듣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상가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밤 늦도록 우리는 거기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친구 3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니까 이 친구가 아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저 그렇지 않아도 그때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넘치던 때였거든요. 제가 먼저 꺼낸 거 아니거든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술 취한 열정이야. 원래 열정에다 술 취한 열정까지 보태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저는 또 아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극기 어떻게 됐느냐, 이제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탁자를 딱 치면서 그만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토론을 갖다가 내일 아니 1년을 해도 우린 서로 결론을 낼 수 없을 거다. 그러지 말고 그냥 니는 니한테 아메하라 이야기 안 할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갈게. 그리고 5년 후에 결과로서 누구 말이 맞는지 증명을 하자. 제가 오기가 뻗쳐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지지 않고 하는 말이, 정훈아 나 너 열심히 산 거 인정한다. 그런데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면 아메 아니어도 성공할 거 많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성공할 거 많거든 하지 말고 하나만 정확하게 집어줘봐. 나 그거 할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집어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 결과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공을 막는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막연함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성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멘트를 갖다가 22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근데 아무도 정확하게 이거 해봐라고 집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뭘 하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되라는 이야기만 하지 그거 해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 후에 증명을 했고 그 친구들 지금 뭐 어쨌든 그 친구들과 비교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친구들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저는 팔자가 바뀌었다. 아까 소개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방법으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수단으로? 예, 바로 아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이란 걸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선택과 집중이 만나야 성공이란 게 되는데 선택과 집중 중에서 저는 오히려 선택이 조금 더 비중 있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연결하고 어떤 걸 공유하느냐? 바로 저걸 보면 제품들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건 그냥 도구일 뿐이고 뭐냐면 일상의 라이프, 뷰티라는 라이프, 요리라는 라이프, 헬스 이런 걸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암에 이러면 간혹 제품 비싸다라는 이야기 같은 걸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싸다고 인정할게요. 자, 그런데 그것만큼 또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메이 제품 좋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렇게 보자고요. 가격을 다 떠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생필품을 아메이로 다 바꿨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건강보조식품이 다 뉴트라이트고 그 다음에 우리 아메이 청정기를 쓰고 앰모스피어를 쓰고 스카이를 쓰고 정수기를 쓰고 한다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라이프는 어떤 라이프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최고의 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아닙니까? 나쁜 공기의 차단, 좋은 물을 먹는 것, 그리고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라이프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것을 공유하는 게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품이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진짜 제가 공유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경제 라이프입니다. 경제 라이프. 현대인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어려운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돈 벌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도 받잖아요. 물론 지적 탐구를 위해서 받기도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적인 탐구 때문에 대학을 가고 그렇게 합니까? 취직을 하거나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돈 생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못하는 게 바로 돈 벌기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돈 벌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어렵던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제가 아메이를 만났습니다. 아메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 아메이를 받아들일 때 에피소드 하나만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총각 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귀고 있는 그 지금 조명 리더죠. 제가 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명 리더는 대기업 다니고 있었고 저는 사실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 가난한 집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어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때는 조금 많이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제가 울고불고 하니까 그럼 우리 집에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래서 딸 다섯에 아들 하나인 집에 막내딸이 조명 리더거든요. 우리 둘째 동서가 한번 우리 집에 데리고 와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갓집에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둘째 동서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둘째 동서가 제가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 한번 만나보시죠. 뭐 이러고 있는 정도에 어느 날 조명 리더가 전화 옵니다. 자기야, 둘째 형부가 어디로 나오란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만 가서 아메이 강의 들으란다 이런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아메이였습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린지 아시겠죠? 제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유일한 제 편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강의장에 3번만 나가자고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1번 나가고 2번 나가고 3번 나갔지만 저는 계속 잠을 자고 팔짱을 끼고 앉아서 들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도 아메이를 알리다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막 일부러 귀를 닫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부러 안 듣기도 아예 안 듣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듣고 나서 좋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내가 좋아서 내가 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엄청 애쓰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이 한심해 보였는지 세 번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제 동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한테 실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네. 나는 자네를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면 장모님, 장인어른 만나보니까 포장마차를 해서라도 처제에 굶기지는 않겠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가 괜찮더라, 생활력 있어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당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좀 흔들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나는 네가 당당해 보이는 그 모습이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겁쟁이처럼 보인다 이런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안 들으려고 애를 쓰니? 들어보고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들으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도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많이 배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방끈 짧거든요. 매는 가방 아니고 드는 가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대기업 다니나 이러는 거예요. 대기업도 아니었고 저는 중소기업 다니는 엔지니어였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아니요라고 대답하죠. 속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너 특별한 자격증 있나 이러는 거예요. 저 운전면허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격증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운전면허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는데 니만 특별히 잘하는 어떤 거 있나 이러는 거예요. 저는 노래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인생이 모든 게 보통인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게 운동도 뭐 아무거나 모든 게 그냥 보통인 사람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뭐라고 물었냐면 너희 집 부자가 이러는 거예요. 또 부모님 부자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저는 엄청 가난한 집에서 자랐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 나셨기 때문에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벌어보신 적이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3남매를 다 키웠거든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랐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질문에 다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에게 뼈 때리는 말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그러면 네가 무슨 수로 우리 처제를 잘 살게 해줄 건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의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틀렸으면 제가 덜 아팠을 텐데 그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어서 너무 뼈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공식 다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대기업에 다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부자거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커피숍이 돈이 없는데 커피숍을 차릴 수 있습니까? 요즘에 커피숍도 웬만하게 차리면 10억, 20억 우습게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리바바는 돈 없이도 차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자영업과 사업의 차이입니다. 제가 만약에 학벌로 승부 보는 세계, 돈으로 승부 보는 세계에서 지금도 그런 걸 선택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 사업의 세계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업의 세계에서는 학벌도 보지 않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고 묻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윈이 알리바바로 성공한 것처럼 저는 나름 아메이로 제 삶을 역전시키는데 성공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아메입니다. 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조금만 해봐 드리겠습니다. 저 경제라이프에 저기 보면 보너스 플랜 해가지고 보면 저 세어보면 보너스 플랜이 무려 저에게 지급하는 보너스의 종류가 17가지나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보너스를 받기도 전에 그만두면서 아메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트리플 다이아몬드지만 저 중에서 못 받는 보너스가 저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메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보너스도 받기도 전에 그만두면서 아메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정관념은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도도 우리가 하고 고정관념도 우리가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자, 이건 뭐냐면 제가 답답해가지고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설명해 좀 해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영어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번역기 돌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은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단계 판매라고도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논쟁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유연성. 예,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조건과 일정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드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적합한 옵션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낮은 시작 비용입니다. 예. 전통적인 비즈니스 비해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 가지 투자가 필요 없고 뭡니까? 재정적으로 위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제품들, 예, 그런 어떤 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이런 것들이 제가 직접 다룰 수 있는, 개인이 다룰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및 지원, 평판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유통업체의 성공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바로 저거 아니겠습니까? 교육 및 지원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 소극적 수입의 기회, 저건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돈을 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 내 노력을 투자를 해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소극적이라고 저게 해석이 되는데, 소극적 수입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예,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아주 작게 투자하고도 수입이 들어온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개인 개발이 가능하다, 자기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무한한 수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수입이 무한하다는 거. 어떤 일도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의 비즈니스는 정말 무한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커뮤니티 및 소셜의 연결을 통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과 어떤 귀중한 사회적 연결과 지원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참여하기 전에 회사와 제품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기회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는 많은 국가에서 불법적인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제품 판매보다 채용을 우선시하는 회사를 경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챗GPT도 저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진짜 설명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올릴 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해봤는데 1번부터 6번까지 비슷합니다. 근데 7번에 보면 이런 기회가 또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냐면 이게 정말 메시지가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 소유감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략된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느낌과 소유감을 제공한다. 저는 소유감이 아니라 실제로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소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그래서 암의 비즈니스를 많은 사람들이 영업인 줄 알고 있는데, 영업이 아니라 뭡니까? 창업입니다. 영업과 창업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나의 어떤 생산 도구를 만들어내는 일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금방 제가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돈으로 내 미래를, 이게 돈이 들어오는 어떤 캐시플로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그런 수입원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돈으로 미래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실제로 저희 파트너, 보험을 하고 있는 저희 파트너가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제 표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실제로 22년 동안 800만 원씩 넣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가입해서 16년을 갖다가 넣고 있다는 겁니다. 16년을 넣고 22년을 다 넣어야 됩니다. 22년을 넣고 나면 30년간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2.65 공시 이율 연복리로 복리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한 달에, 밑에 것만 보겠습니다. 한 달에 매월 1000만 원씩 연금을 받기 위한 적립금이 얼마냐면 30세부터 30년을 넣으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넣어야 됩니다. 25년을 넣으면 620만 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년을 넣으면 840만 원을 넣어야 되고요. 15년을 넣으면 1200만 원씩을 매달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걸 넣는 게 가능이나 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가 너무 대단한 게, 자기가 22년을 800만 원씩 넣겠다는 그 결단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6년간 넣고 있거든요. 보통 저만큼 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활해가면서 저걸 넣겠습니까? 진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당신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넣고 있느냐라니까. 진짜 애 어릴 때는 그나마 조금 넣을만 했대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매달이 저걸 넣는데 정말 미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앞으로 6년을 더 넣을 거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의 준비가 가능합니까? 정말 돈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영업을 하러 가면 이분이 영업을 하러 가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저 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금 넣고 있습니다. 이런데요. 그래서 얼마나 넣습니까? 이렇게 보면 30만 원 넣고 40만 원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미래 준비가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웃긴데요. 그걸로는 아무 준비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최저 생계비 같은 걸 갖다가 보장받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걸 보면서 정말 너무 현실 점검이 되었었거든요. 진짜 돈이 계속 들어오는 방법 말고 돈을 벌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구나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 삶에 대한 아메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2001년 3월 달에 저는 아메 비즈니스를 받아들였고 2001년 5월 달에 그러니까 딱 22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시스템 교육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9% 하고 저거는 진짜 100% 자가 소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폰서가 우리 동서였잖아요. 우리 스폰서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조명리다하고 저하고 자가 소비를 해가지고 9% 두 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2달 동안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사업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에도 8월 1일자 15%를 달성하게 되고 9월 1일자 15%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한번 SP 도전해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회계년도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회계년도가 시작되었는데 그해 9월 달도 그대로 15%로 마감합니다. 그 다음에 또 15%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됩니다. 드디어 12월 1일자 SP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P보다 어려운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바로 2SP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연속 달성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것과 2번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1과 2의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1과 한 10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SP가 되고 GP가 되고 그 다음 PT가 될 때는 2130만 점을 하면서 루비 PT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했죠. 그리고 그 해에 9월 달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서 무려 2달을 갖다가 자격을 갖다가 15%로 유지 못했을 거 10달만 유지해가지고 여행점수 870만 점을 달성해가지고 첫 해에 바로 저희들은 하와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Q 에메랄드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에메랄드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파이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할 때 2004년 10월 1일자 무려 5레그 Q 에메랄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미친 듯한 성장을 맛보았습니다. 진짜 네트워크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라는 거구나라는 느낌까지 갖게 된 시기가 저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5레그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해에 사파이어 그대로입니다. 근데 사파이어도 성장하는 사파이어가 아니라 근근히 억지로 유지한 사파이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거의 추락에 가까운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사파이어를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림으로는 저렇게 짧지만 저희에겐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였었거든요. 이때 제 마음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사파이어로 복귀할 수 있었는지 잠깐만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살고 있던 집입니다. 제가 어딘가 다른 거기서도 이렇게 설명을 한번 했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롤스크린 보이시죠? 사실은 여기가 부도난 빌라입니다. 부도난 빌라 해가지고 저기 문짝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문짝이 안 달려 있어가지고 저기다 제가 롤스크린을 내리고 벽처럼 위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 앞에다 이렇게 콘솔을 놓고 우리 결혼기념 사진을 걸어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집에 살았었습니다. 계속 추락해가지고 저는 거의 전업자에 가까운 암의 사학가였었거든요. 저희들은 다 유부했었거든요. 아이도 미루었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때 저희들이 다시 각고의 노력하게 된 그 감정 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고급스러운 감정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대신해주고 있는 이분이 이번에 그 상을 아카데미 상이었습니까? 아카데미 상이 아니라 그 상을 받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가장 급할 때 가장 좋은 연기가 나온다. 그게 가장 절실할 때 뭐든 잘하지 않나요? 제일 급할 때, 제일 절실할 때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는 잔인하긴 하지만 딱 저 감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너무너무 필요했습니다. 정말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도 막을 방법이 없었고 월세 40만 원 주는 것도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아미에서 수입을 만들어내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벌기 위한 아미였습니다. 그건 어떤 아메이 사업가로서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게 있는 아메이가 아니라 그냥 돈벌이로서의 아메이를 갖다가 미친 듯이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네, 큐 다이아몬드를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큐 다이아몬드 돌아갈 때 이때 어떤 감정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딱 이글입니다. 비로소 다이아몬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때의 감정은 어떤 거냐면 치가 떨릴 정도의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존심. 저는 이때 저한테 어떤 게 들어왔냐면 이때까지 했던 아메이는 진짜 괜찮은 일, 비전 있는 직업으로서의 아메이였다면 이때 뭔가 사명감 같은 게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아메이 사업가로서의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깨달았던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어떤 과정을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런 거죠. 신념 있는 사람이 신념 없는 사람이 신념 있는 사람 앞에 서면 극도로 초라해지는 거구나라는 걸 갖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사업가가 아니라 신념 있는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게 됩니다. 정말 레그가 다 있는 상태도 아니었는데 레그를 찾아가면서 그의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큐 에메랄드를 큐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던 거거든요. 저기 큐 다이아몬드를 했는데 도전하게 됐는데 그의 달성을 못하고 도로 파운더스 사파이어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다시 재도전을 했습니다. 또 다이아몬드를 바로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해내게 됩니다. 에메랄드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보십시오. 불과 한 달 차이입니다. 불과 한 달 차이. 한 달 차이로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를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니다. 오늘이 저희 부부에게 가장 초라한 날임을. 진짜 너무 잘 살고 싶었거든요. 너무너무 잘 살고 싶어서 그 남자도 지키고 싶어서 제가 정말 매달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나 열심히 사는데 정말 저때 저희들의 감정은 뭐라 그럴까요? 세상을 다졌다는 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주어진 어떤 경제적인 혜택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이아몬드가 되면 저때는 본사 여행을 보내줬거든요. 저희들은 아메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그 당시에 얼마나 찼었냐면 본사 여행도 안 갔습니다. 저희들 여행도 안 가고 아메 비즈니스를 현장에서 뛰었던 시기입니다. 정말 여행을 안 가도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을 얻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진짜 성취감이구나라는 것 다 제대로 처음 맛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그게 2SP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2 다이아몬드의 중요성입니다. 정말 SP보다 어려운 게 2SP고 다이아몬드보다 어려운 게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유지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이런 관성이 생깁니다. 2번을 가고 나면 3번째는 쉬워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고 나면 2번째를 못 가면 3번째, 4번째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다이아몬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때 이제는 성장의 관성이 저희들에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7 레그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레그 수서, 점수 수서, 그로부터 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바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게 저는 바로 2번째 다이아몬드를 저희들이 해내면서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결과로 이런 무대를 서게 됐습니다. 정말 무대 중앙에 선 사람을 갖다가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된 느낌이 어떤 건지 정말 제대로 맛봤던 것 같습니다. 김일두 대행께서 저희 가슴에 핀을 달아주시고 수고했어라고 어깨를 두드려주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렇게 제가 두 주먹 불끈 쥐던 저 포즈가 너무 좋아서 저기다 멈췄거든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있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도전은 항상 한 번에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SP도 3번 도전했고요. Q 에메랄드도 2번, 3번, 4번 도전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한 번에 도전해 Q 다이아몬드 들어갔다 바로 갔던 게 아니라 2번 도전했고 뭐든지 한 번 도전으로 끝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다음에 또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이 비즈니스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2번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성취만큼 위험한 독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취가 묘하게 사람의 기운을 빼놓습니다.
그때 독한 마음을 한 번 더 먹는 것, 성취하고 난 그 다음에 독한 마음을 한 번 더 먹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성취로 안내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뤘던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진짜 제 안에 너무너무 지금도 사랑하고 사랑했었거든요. 제가 아메 비즈니스를 하고자 했던 욕망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욕망. 하나는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었고, 하나는 뭐냐면 내 부모 내가 모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진짜 이 비즈니스 성공해가지고 전 세계 여행을 다니고 뭐 남태평양에 요트를 띄우고 그런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가 해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뭐냐면 괜찮은 남편이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괜찮은 자식이 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아무런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저희 부모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고 제 마음이 무겁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던 저희들이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꿈꾸지도 않았던 곳이라는 겁니다. 네, 여긴 요세미티입니다. 요세미티에서 저 은하수 속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저기 이 뒤쪽에 지금 저기가 집에 있는 난간이거든요. 진짜 오두막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통나무 집에서 잠을 자는데 파트너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기는 포지타노. 요번에 우리 가지 않습니까? 아말피 해안. 이번에 우리 지중해 가면 거기 보면 아말피 해안이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갔던 여행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아름다운 곳으로 뽑습니다. 저 지금 약간 불 들어오기 시작하는, 진짜 조명대가 포즈를 아주 멋지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저 뒤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 사진 딱 저걸 뭡니까?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어두개지려고 할 때 저때 사진 찍으려고 1시간을 기다렸다가 저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건 저희 딸하고 같이 파리 갔을 때입니다. 우리 딸이 찍어준 거예요. 근데 정말 에펠탑 꼭대기에 탁 진짜 일부러 맞춰도 저렇게 못 맞출 때 그때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는 저 사진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여기 뉴욕입니다. 뉴욕에 딱 풀장이 있는 호텔이 2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음에 이 호텔 꼭 한번 가보십시오. 브루클린에 있는 호텔인데 제가 뭡니까 루프탑 이 풀장이 너무 멋진 곳이었습니다. 저 멀리 지금 자유예시상도 다 보이죠, 그죠? 예. 자, 원 호텔입니다. 원 호텔. 네,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벨라지오 분수 앞에서 우리가 뽀뽀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작가 같지 않습니까? 앞에 소개 영상에 나왔던 그 영상들 있죠? 100% 제가 100% 촬영하고 편집 제가 다 한 겁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이렇게 카메라에 빠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저쪽에서 제가 저기 정말 저 정글을 헤치고 가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쪽 반대쪽을 찍었었거든요. 반대쪽 사진을 갖다 같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정말 멋진 사진이 찍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저희는 이렇게 해외 명산들 갖다 종종 가곤 합니다. 여기 몽블랑 갔을 때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동료들하고 같이 형제 그룹 리더님들하고 몽블랑 갔을 때 제가 사진 찍고 있는 걸 누가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 바닷가 앞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 앞에다가 세컨하우스를 하나 지어서 저희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바라본 장면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조명대한테 다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아메를 열심히 할까? 조금 쉬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라고 했는데 너무 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잖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날이 왜 그렇게 그날에 어떤 그런 깨달음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 요 장면만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 유명한 제프 베조스에게 물었습니다. 너무나 이 사람이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10년에 뭐가 유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이분의 대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유명한 것을 찾지 말고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년만 더 있으면 뉴트라이트 100주년입니다. 저 솔직히 삼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현대의 미래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뉴트라이트의 10년 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저희 파트너입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제가 이렇게 앞에 아무도 안 계신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횡설수설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특히 처음 이 비즈니스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조그마한 어떤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